네, 이 비디오에서는 RxJS의 기초를 다뤄보도록 하는데요. 기초를 다룰 때 제가 블로그 글에 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글에서는 앵귤러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코드펜에서는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앵귤러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로 대처해서 예제를 RxJS 기초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로그에는 s버튼 red라는 애가 있었고요. red라는 애는 new subject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 subject를 해서 instantiation에서 만든 s버튼 red라는 스트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RxJS라는 것이 글로벌 베리어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근데 보통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import subject 해서 from RxJS 하는데 지금 이게 환경이 달라요. Node.js 환경이 아니라서 Node.js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글로벌 베리어블로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버튼이 하나 있었죠. S 버튼 green이 있었고요. 얘도 역시 new subject을 사용해서 만든 스트림입니다. 자, subject을 사용해서 만든 스트림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을 먼저 보이자면은 s버튼 read.subscribe 제가 블로그에서 쓴 글에서는 강물이 흐르게, 스트림이 흐르게 댐을 연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subscribe를 하는 순간 이 s버튼 read라는 스트림은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subscribe를 하게 되면은 이 subscribe 안에는 펑션 하나를 받습니다. 이 펑션의 이름은 onNext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S 버튼 read stream 위에 있는 데이터를 onNext 펑션의 first argument로 받아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curly brace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console.log 바로 하겠습니다. ESX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콘솔 로그에 찍혀야 되겠지만 subject은 특이한 점이 subscribe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가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데이터가 없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다면 바로 넘어오겠죠. 하지만 subject은 넣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드펜 환경이라서 에러를 안 내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러 에러를 냅니다. subject은 아규멘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 에러를 내죠. 이렇게 subscribe 하면 스트림이 흐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onNext 펑션에 불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는 onButton read.next가 있는데요. 이 next라는 애를 부르면 지금 같은 경우 undefined죠. undefined가 가고 있는데 이 next가 지금 여기가 undefined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undefined이기 때문에 이렇게 undefined가 불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next라는 펑션, method, 펑션이라 그럴게요. next라는 펑션 안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데이터가 이 s버튼 read stream 위에 리프팅 돼서 그러니까 이 스트림 위에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를 리프팅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스트림 위에 데이터가 리프팅 돼서 subscribe 안에 있는 onNext 펑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tream.next 한 다음에 1, 2, 3이라고 쓰게 되면은 1, 2, 3이라는 데이터죠. 넘버 타입 데이터가 onNext 펑션으로 onNext 펑션으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S 버튼 그린도 완전 똑같죠. 이름은 다르죠. 얘랑 완전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봐도 subject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subject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subject은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subscribe를 해서 스트림이 이렇게 흐른다 해도 결국에는 데이터가 스트림 위에 리프팅 돼야만이 이 onNext 펑션이 불린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subject은 봤고요. 제 블로그 중에서 behavior subject이 하나 있었는데요. behavior subject은 값을 홀드하는, 그러니까 값을 세이브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는데요. 자, behavior subject도 결국에는 stream이에요. stream인데 값을 홀드할 수 있는. 블로그 글에서는 강물이 흐를 때 고여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stream을 표현하는 게 behavior subjec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ehavior subject에는 slabel이라는 애가 블로그에서 볼 수 있었고, 얘는 new behavior subject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instantiation 하고요.
subject이 있으면은 얘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behavior subject. 이게 자동 코드 뭐 오토 컴플릿 이걸 하면 바로 되는데 꽤 긴 단어가 저는 be 쓰면 바로 엔터 치면 바로 자동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없으니까 참 불편합니다. 자, 어쨌든 sLabel이라는 behavior subject이 instantiation 됐고요. 이 subject하고 behavior subject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behavior subject은 이렇게 쓰면은 지금 또 코드펜 환경이라서 에러를 안 내는데 값을 여기서 안 주잖아요. 아무 값도 안 주게 되면은 TypeScript 컴파일러가 컴플레인을 해서 에러를 일으키죠. behavior subject은 항상 100%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값이든 결국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behavior subject은 undefined는 값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undefined는 값으로 쳐주지 않고요. 값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null을 넣어주거나 뭐 empty string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줘야지 초기 값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값을 뭘로 할까요? 블로그에서는 empty string이었으니까 empty string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Label이라는 스트림이 생성이 됐습니다. sLabel이라는 스트림은 behavior subject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instantiate 된 스트림이고요. 얘는 subject하고 다르게 subscribe를 하는 순간 데이터가 empty string이지만 어쨌든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스트림을 타고 이 onNext 펑션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찍힐까요? 그러니까 empty string 보통 안 보여주네요. 자, empty string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ubject하고 behavior subject하고 같은 점은 바로 .next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새로운 값을 저희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123 123이 보내지게 되겠죠. 근데 subject은 맨 처음 초기 값이 없어서 한 번만 next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초기 값이 먼저 불리고 next가 불려서 콘솔 로그가 두 번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잠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요. 안 불리는군요. 지웠다가 다시 세이브를 해보면요. 한번 찍히고 123 123이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ehavior subject은 항상 어떤 값이든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behavior subject하고 subject의 차이점을 봤고요. 자, 이제 블로그 글에서 또 다른 기능들이 있었는데 뭐였죠? 네, 바로 map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S 버튼 레드, S 버튼 그린 스트림 위에 흘러내려오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map이라는 펑션을 rxjs.operators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map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s버튼 red라는 스트림을 가지고 와서 이 스트림에다가 파이프를 건설합니다. 파이프는 말 그대로 파이프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파이프를 대서 그 물을 이 파이프 안쪽에 이 안에 흐르게 하는 거죠. 자, 이 파이프 안쪽에 물이 흐를 때 데이터도 같이 흘러 들어오겠죠. 이때 파이프 안에 오퍼레이터를 넣어서 이 오퍼레이터 안에 콜백 펑션,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콜백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스트림 위에 얹혀져 있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아규먼트로 스트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희가 return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서 리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 예제에서는 s버튼 red는 void 값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값을 내보냈죠. 이런 식으로 타입을 정해줄게요. 즉 s버튼 red가 onNext의 아규먼트로 받는 값은 nul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null이 아니고 void, undefined라는 거죠. 쓰일 때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애는 뭐가 될까요? 바로 undefined가 돼서 뭐 얘를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맵에서 빼버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놔둬요. 놔둬도 되고 빼도 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버튼 red의 값이 s버튼 정확하게 따지면 s버튼 stream 위에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 값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저희
블로그에서는 red라는 애를 return 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네, 됐네요. 자, red라는 애를 return 해줬고요. 좀 코드가 너무 간단해서 그냥 ES6 신텍스를 써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버튼 red 위에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파이프를 돌 때는 red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은 next 하기 전에 얘를 다른 스트림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S버튼 2라고 할게요. 저희 블로그에서는 sred라고 하네요. sred라는 애를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었고요. 자, 이 sred라는 애를 한테 subscribe를 하면은, 잠시만요. subscribe를 하면은 값이 흘러가겠죠. 하지만 subject이기 때문에, 자, sred는 s버튼 red, subject에서 파이프를 해서 넘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sred도 subject이겠죠. sred.subscribe를 해서 x를 받았습니다. 자, x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console.log x를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콘솔에 아무것도 안 찍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시 세이브를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안 흐르죠? 똑같습니다. subject이기 때문에 .next로 값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데이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S 버튼 red가 .next를 하면은 어떤 값이든 간에 상관없이 red라는 텍스트가 onNext 펑션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s버튼 red라는 애는 subject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스트림이고요. 이 스트림에 파이프를 만들어서 스트림이 그 파이프를 통과할 때 그 스트림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 map이라는 오퍼레이터는 x 아규멘트로 받아와서 이 x 아규멘트로 받아온 값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red라는 스트링 값을 return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sred.subscribe를 하는 순간 이 스트림은 흐르지만 이 스트림 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코드가 돌았을 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onNext 펑션은 불리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next를 해서 가짜 데이터,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undefined 데이터를 넘기면은 결론적으로는 undefined도 넘어 스트림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 x라는 값이 undefined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red를 반납하기에 이 콘솔 로그에 red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sred가 있었으면은 const sgreen도 있었죠. sgreen은 똑같습니다. 얘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같기 때문에 map x green 하고요. 한번 잘 되는지 볼게요. sgreen.subscribe 하고 s button green.next 하면은 green 의뢰가 나와야 되겠죠. 자, green이라는 스트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p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merge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스트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를 건드는 게 아니고 스트림 자체를 건드는 로직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sred와 sgreen이라는 스트림이 있죠. sred는 스트림이에요. sgreen도 스트림이고요. 자, sred와 sgreen을 merge해서 나오는 애가 새로운 스트림입니다. 완전 새로운 스트림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 블로그 글에서는 scolo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scolor라는 애는 sred 스트림하고 sgreen 스트림하고 합쳐놓은 스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게 sred 스트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스트림이 둥둥둥둥 데이터가 여기서 떠다니고 있고요. sred.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가 sgreen입니다. 자, 스트림이에요. 여기서 데이터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죠.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든 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유, 헷갈려라. 이거 좋은 생각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오 좋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두 스트림, 자 S 레드, S 그린 스트림을 합쳐서 나온 게 S 컬러 스트림입니다. 자, 이 S 컬러 스트림은 이 두 스트림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S 레드, 이 스트림 S 레드라고 그랬죠. S 레드에서 데이터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같이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에 같이 흐르게 되고요. 여기도 2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S 그린에. 그러면은 이 S 그린이 스트림을 타고 합쳐져서 여기도 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 레드나 S 그린에 데이터를 올려놓는 순간, 그 순간 S 컬러라는 스트림에 바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 컬러를 에다가 일단 리스닝을 한번 할게요. subscribe를 하고요. subscribe 하고, 자 이제 S 레드와 S 그린이라는 스트림에 on next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 버튼 레드에 next를 하면은 S 컬러 subscribe를 하고 next를 하게 되면 이게 불려야 되는데 안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머지라는 오퍼레이터를, 머지라는 애를 저희가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자, 이 RxJS 오퍼레이터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 블로그에서 썼는데요. 하나는 스트림 위에 떠다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녀석을 RxJS 오퍼레이터스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이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스트림 자체에다가 작업을 하는 애는 RxJS라는 자체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애는 스트림 자체를, 자 sred, sgreen처럼 이런 스트림 자체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RxJS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지우고 클리어하고 s부터 next를 하게 되면은 red라는 텍스트가 콘솔 로그에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s 버튼 green next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린이 오겠죠. 레드 오고 그린 오겠네요. 자, red, green. 자, 이렇게 해서 이 머지라는 오퍼레이터가 하는 행동을 저희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s 컬러에서 나오는 값을 저희가 s label이라는 애한테 넣어주는 거를 했었죠. s label은 behavior subject이기 때문에 next를 하게 되면은 x를 하게 되면은 s color stream에서 흘러 들어온 데이터 값을 on next가 받아서 s label에다가 보내주는 로직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 블로그에는 없지만 slabel이라는 애는 behavior subject이잖아요. behavior subject은 우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 그래서 값을 홀드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림이라고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이 스트림은 특이하게 get value라는 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value는 이 s label이라는 애는 멈춰있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여있는 스트림이죠.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고여있습니다. 고여있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홀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이브할 수 있어서.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은 받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get value를 하게 되면은 이 s label에 현재 들어있는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콘솔 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mpty string이 오죠. 이유는 이 s color라는 애는 subscribe 했지만 저희가 s 버튼하고 s green next 메서드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은 흐르고 있지만 이 on next 펑션은 불리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이니셜 값이고요. 이니셜. 그렇다면은 제가 s 버튼 red next를 하면은 s label이라는 behavior subject에 값이 들어가죠. 자 next를 해서 이 어떤 값이 들어갔냐면 red string이라는 값이 들어갔겠죠. 그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얘를 부르고 나서 콘솔을 해야지 값을 가져오겠죠. level.getValue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empty string 하고 red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 값은 empty string이었고요. 이게 콘솔 로그가 된 거고요. S 버튼 red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next 벅션이 next 메소드가 불려서 이 S 컬러의 red라는 string 데이터가 둥둥 흘러서 이 on next 아규먼트로 넘어가서 xlabel.next로 s 레이블의 값이 save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고요.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앵귤라에서는 이제 slabel한테 직접적으로 subscribe를 해놔요. 그러면은 이 slabel.next를 부르는 순간 이 slabel 안에 있는 값이 subscribe 안에 있는 onNext 펑션으로 넘어가게 돼서 console.log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s 버튼 red next를 했기 때문에 red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이 slabel.subscribe 하는 부분은 앵귤라에서는 제 템플릿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HTML이라고 보면요. slabel 한 다음에 async라고 쓴 부분이 이 부분하고 완전 같아요. 위인 얘랑 이 subscribe 하는 부분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 콘솔 로그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subscribe를 해서 이 받아온 x 값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돔에다가 바인딩을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query selector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sudo 코딩 한다면은 호스트에다가 점 inner text content 해가지고 뭐 값을 넣겠죠. x 이런 식으로 이 돔에다가 바로 바인딩하는 역할을 하는 게 async pipe 역할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거 수도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앵귤러에서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쓴 거고요. 자, 이걸로써 RxJS 베이직을 간단한 예제와 함께 봤습니다. 자, 다 블로그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정말 컴플렉스한 로직을 RxJS를 사용해서 풀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